60대 초반 퇴직을 앞두고 누구나 겪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출근과 퇴근의 리듬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이제 한순간에 그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실감할 수밖에 없죠. 나 역시 그런 고민을 하며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 무엇을 할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 해답을 찾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일단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일의 의미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좀 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내린 결론은 쉬는 것이 답이라는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퇴직 후 첫 여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다. 그렇다고 바로 쉬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퇴직 후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한동안 집에만 있는 것이 너무 낯설고 불편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좋아하던 영화관에 갔고 그 순간 쉬는 것이 답이다라는 답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나에게 은퇴 후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것이 진짜 나를 찾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만의 시간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이제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게 된 거죠. 이전에는 일에 쫓기고 성과에 집중하며 미루던 나의 취미나 소망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 한 편이 내 삶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고 그때부터 나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30년 동안 몰랐던 쉬는 것의 중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후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쉴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거죠. 저 역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내 몸과 마음을 혹사시켰는지,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쉬는 것이 단순히 휴식을 넘어서 나 자신을 돌보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내 인생에서 제대로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일하며 쉴 자격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내가 은퇴 후 처음으로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주는 힘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세 번째 사례 주변의 60대 친구들, 그들이 바꾼 내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자유로운 삶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해답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여전히 활발히 사회적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후반의 한 친구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며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아직도 일을 하고 싶다.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쉬는 것이 해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사회적 활동이 필요하고 그 활동이 자신에게 더 많은 의미를 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역시 은퇴 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찾아내고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삶을 보며 나는 내 인생에서 쉬는 것과 활동을 조화롭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쉬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자신만의 페이스로 일과 여유를 적절히 섞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적 인사이트 은퇴 후 삶, 마음가짐의 전환.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삶에서 목표 설정과 자기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퇴직 후에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활동을 찾고 그것에 맞춰 삶을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결론 은퇴 후 진정한 자유를 찾는 법. 내가 63세가 되어 은퇴 후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쉬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는 나만의 시간을 채워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또 다른 깨달음은 진정한 자유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과 선택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쉴 자격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나는 은퇴 1년 차가 되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삶,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방법과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은퇴 후의 삶은 쉬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목표 설정과 생활 패턴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준비 방법과 실용적인 팁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의 경제적 준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핵심.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 준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퇴 후 생활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면 걱정이 덜하겠지만 대부분은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를 현재의 소비 패턴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은퇴 후 가구의 생활비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만약 63세에 은퇴를 한다면 30년 후까지 살아가야 할 경우 9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퇴직금, 연금, 개인적인 저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적으로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이며 국민연금은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그 금액으로는 은퇴 후의 생활비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추가적인 저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팁.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 전 나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은퇴 후 생활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 보세요. 연금의 수령 시점과 금액 파악하기. 연금은 미리 수령 시점을 조정하여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세요. 2. 은퇴 후 심리적 준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의 대처법.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심리적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직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은퇴 후엔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신만의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 고민이 된다면 먼저 자신이 좋아했던 활동이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관심사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60대 후반의 은퇴자는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면서 내면의 안정감을 얻었고 그로 인해 매일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 그림 그리기로 인생을 재발견하다 한 62세의 은퇴자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미뤄두었습니다. 은퇴 후 매일 1시간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작은 변화가 그의 삶에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작품을 전시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관심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내면의 성장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팁. 취미활동 시작하기.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운동, 미술, 음악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 설정. 처음에는 큰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나 일주일에 3번씩 걷기 운동을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은퇴 후 가장 중요한 투자.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는데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는 결국 장기적인 혜택을 가져옵니다. 식습관. 은퇴 후에는 식습관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도한 체중 증가나 식습관 불균형은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사례. 한 60대 후반의 은퇴자는 퇴직 후 건강을 위해 주 3회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고 하루 5끼로 나누어 적절히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건강한 범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등은 은퇴 후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추천됩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팁. 정기적인 운동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는 운동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받기.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은퇴 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4. 사회적 네트워크. 은퇴 후 외로움 극복하기. 은퇴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새롭게 형성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돕는 데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 63세의 은퇴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었습니다. 팁. 자원봉사나 취미 모임 참여하기.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자원봉사나 취미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외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은퇴 후 삶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기.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며 경제적 준비, 심리적 준비,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전방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